긴 팔이 장착된 위성 한 대가 우주로 날아갑니다. 떠다니는 쓰레기를 잡아챈 후 지구를 향해 하강합니다. 대기권에 진입하자 강력한 마찰열에 위성과 쓰레기가 함께 타버립니다. 영국의 한 업체가 공개한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의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이 업체는 빠르면 2026년 말부터 전 세계 위성 서비스 업체 등을 상대로 로봇팔을 이용한 우주 쓰레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We put lots of objects in space and we've basically not removed them, we've not recycled them or done anything else. So there's 10,000 tons of debris in space. 우주 쓰레기는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난 인공위성, 로켓이나 우주 비행체의 부속품 등인데 현재 지름 10cm 이상인 것만 3만여 개, 1cm 이상은 90만 개 이상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위성과 충돌할 경우 치명적인 고장이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가끔은 지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Oh my God! Wow! I cannot believe it. 통신은 물론 위치 정보 서비스, 금융, 인터넷 등 일상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로봇팔뿐 아니라 그물이나 자석, 작살 등 다양한 도구로 수거한 뒤 대기권으로 끌고 내려와 마찰열로 불태우는 방식, 반대로 위성들이 없는 수만 킬로미터 상공의 먼 우주, 이른바 우주 무덤으로 던져버리는 방식, 심지어 화학물질을 이용해 녹여 없애버리는 방식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로봇팔을 이용해서 우주 잔해물이 된 우리별 위성을 포획해서 제거하는 기술들을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와의 전쟁에 세계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공위성의 궤도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풍경에 도통 어울리지 않는 이 물체는 뭘까요? 호주 서부 그린헤드의 한 해변에서 미확인 대형 물체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구리색의 이 물체는 사람 키만한 높이로 한쪽 모서리 부분이 손상돼 있었는데요. 따개비로 덮여 있어 오랜 시간 바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체에 호기심을 보인 주민들이 해변에 모여들자 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선을 치고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일단 이 물체가 우주 쓰레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93년에 우리별 2호가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기엔 희미하지만 이렇게 한반도의 위성 사진도 찍어 보냈습니다. 지금은 교신이 끊겨서 우주를 홀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만든 카이스트가 이 우리별 2호를 지구로 귀환시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위성을 지구로 되돌리려 할까요? 우리나라는 누리호라는 자체 발사체를 가지고 있고 다누리라는 탐사선을 달까지 보냈지만 아직 우주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2020년 소행성에서 채취한 흙을 지구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소행성에서 발견된 흙에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은 RNA 성분이 발견되면서 지구 밖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달과 화성, 소행성을 탐사하면서 가져온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별 귀환을 통해 우주에 있는 물체를 지구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려 하는 겁니다.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1단계 시도에선 우리별을 포획해 지구 대기권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는 대기와의 마찰로 수거위성과 우리별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첫 번째 위성인 우리별 1호를 되돌리면 의미가 좀 더 있을 텐데 왜 2호를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남쪽으로밖에 로켓을 쏠 수 없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서쪽에는 중국이, 북쪽에는 북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별 1호는 남쪽과의 각도가 23도 틀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별 2호는 남쪽과의 각도가 10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남쪽으로 로켓을 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별과 같은 속도와 궤도로 수거 위성을 발사한 다음 포획할 계획입니다. 로봇 팔로 잡는 방안이 유력한데 역시 카이스트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휴보의 로봇팔이 사용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위성을 포획하는 기술은 우주 쓰레기 청소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소형 위성 수만 대를 보시는 것처럼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우주 쓰레기가 될 거고 결국에는 청소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군의 위성을 포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주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은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ITAR, 그다음 MTCR 이런 수출 규제로 묶어놓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내 개발이 필요하고요. 우리별 2호를 대기권으로 가져오는 1단계가 성공하면 2단계로 우리별 1호나 3호를 캡슐에 담아 온전한 상태로 지구로 되돌리는 계획이 진행됩니다. 지상 충돌의 충격을 이겨내고 대기와의 마찰열을 견뎌낸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는 겁니다. 2027년 발사될 6번째 누리호를 통해서 1단계 우리별 송환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뒤면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가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죠. 이번 누리호가 지금 보는 이 실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별 귀환 계획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